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이동필 농림부 장관이 구제역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라북도를 찾았습니다. 다음 달 설 이전에 구제역을 종식시키자며 범정부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이동필 농림부 장관은 구제역 청정지역인 전북에서의 구제역 발생에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만큼 하루빨리 종식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취약 농가에 대한 백신 접종과 소독시설 확충을 강조했습니다. 발생 농장의 살처분과 돼지 반출 금지 등 강력한 조치로 타 시도로의 확산도 막아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장관은 설 이전에 구제역을 종식시키자며 소독시설 설치비 조기 집행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거점 소독 시설 설치하는 예산 있잖아. 빨리 내려보내가지고 바로 조기에 집행하도록, 그죠? 우선 그렇게 하고. 전라북도는 내일까지 완궁 지역 10만 마리 돼지에 대한 백신 접종을 마치고 앞으로 일주일간 돼지 반출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방역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농가들, 취약 농가들을 찾아내는 방법 최대한 빨리 찾아서 지금이라도 한 빨리 해서 자체가 빨리 형성되도록 가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전북에서는 지난 13일 고창에서 두 번째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아직까지 추가 의심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고창 구제역 발생 농장의 돼지 9,800여 마리 가운데 40%가 살처분됐으며 빠르면 내일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33곳에 설치된 소독시설과 통제 초소를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농가 예찰과 소독으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김제와 고창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터지자 한우와 돼지고기의 홍콩 수출이 중단됐습니다. 구제역 사태가 길어지면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 한 축산물 가공 공장에 수출 가공용 생산 라인이 멈춰섰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북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자 돼지고기 검역을 중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당장 오는 21일 홍콩으로 나갈 예정이던 4톤의 소세지와 햄 수출이 중단됐습니다. 이 공장은 구제역이 발생한 김제에서 한 달에 500마리의 돼지를 들여와 수출용 가공식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에 김제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 전북 지역도 구제역이 발생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전북 지역에서 있는 돼지고기로 가공을 하면 안 되고 한우 수출도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11월 홍콩에 한우고기 600kg을 수출한 이 업체는 수출길이 막히게 됐습니다. 손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홍콩과 맺은 수출 검역 조건에는 구제역이 발생하면 소, 돼지 모두 수출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수출이 잠정 중단돼가지고요. 예, 거기서도 수출이 지금 불가능합니다. 돼지랑 똑같은 조건으로 위생 조건이 맺어져 있어요. 전북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출은 방역 작업이 끝나 가축 이동 제한이 풀려야 가능해 축산 농가들과 수출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형입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에서는 각자 후보를 공천하는 경쟁 체제로 가지만 수도권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통한 연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최규성 공동위원장은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과 논의한 결과 야당이 수도권에서도 경쟁하면 새누리당에게 패할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의 경우 야권 후보를 단일화하는 연대가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후보들이 연대를 강하게 반대할 경우 최종 합의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전라북도가 민선 6개 핵심 산업인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생태관광육성센터를 운영합니다. 다음 달에 문을 여는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센터는 14개 시군별로 특색 있는 생태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육성 계획을 세우고 생태관광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전북교육청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학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21개 정책 사업을 폐지하거나 개선합니다. 폐지 대상은 학교 안전교육설명회, 대입 논술 프로그램 등 12개 사업으로 다른 사업과 비슷하거나 중복되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정책들입니다. 또 진로 진학 특강, 교원 인사 만족도 조사, 대학생 멘토리 운영 등 9개 사업은 개선 또는 검토가 필요한 정책으로 판단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 영향으로 공인중개사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포화 상태가 됐고 올해부터는 부동산 거래 물량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돼 폐업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주택가입니다. 한 블럭에 10곳이 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속에 분양이 안 된 빈 사무실이 넘쳐나 한 달에 한 건의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뭐냐면 임대료라든지 자기 인건비라든지 수입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달에 한 건이 아니라 지금 빠져나오려고도 못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전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지난 2013년 2,235곳에서 2년 만에 22.5%인 500여 곳이 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창업이 비교적 초기 비용이 적고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 분양의 영향으로 창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단지 창업할 게 없고 중개업소 창업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전북의 주택 매매 거래 물량은 12%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때문에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올해부터 분양 물량이 줄어 거래 물량 자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 환경이 줄로 인해서 우리 중개사들은 영업 환경이라든지 경제적인 그 이득에서 굉장히 많은 타격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기 회복까지 더디어 부동산 시장이 더 얼어붙게 되면 자본력이 부족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폐업 사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윤성입니다. 지난해 전북의 전월세 거래량이 1년 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북의 전월세 거래량은 27,7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1.2% 증가했고 지역 평균보다는 0.9%포인트 적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전북의 전월세 거래량은 2,400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군산시가 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 처리를 위해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합니다. 군산시는 계사동 옥녀저수지 부근에 2018년까지 33만 제곱미터의 대형 물류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전라북도로부터 사업 심의를 받은 뒤 3월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국가물류시설 종합계획에서 물류단지가 시급한 지역으로 분류됐다며 물류단지가 완성되면 산업단지의 물류 처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이 오는 29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벼 보급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 품종은 수광과 새누리, 운광 등 14개 품종 1,200여 톤입니다. 신청한 종자는 지역 농협을 통해 다음 달부터 공급합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정읍시 옹동면 애견 농장에서 불이 나 개 100마리가 연기에 질식돼 숨지고 조립식 축사를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2,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내부 지붕 쪽에서 최초 불길이 일었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대체로 흐리겠고 늦은 오후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은 흐리고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 지역은 흐린 날씨를 보이다 밤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눈은 화요일까지 이어지겠고 다음 주 내내 낮 최고 기온이 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